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 식품 하나가 췌장암의 발병 위험률을 무려 53%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파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췌장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췌장암 초기였던 사례. 생각보다 흔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췌장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놓치면 병은 조용히 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더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치료도 쉽지 않은 암이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췌장암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조부께서 바로 이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자주 등산을 다니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장 선생님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건강했던 그분도 췌장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으시고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당시에 제 아버지께서도 현직 내과 의사셨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의 췌장암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허망하게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췌장암이라는 병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발견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저 건강검진 한 번 놓친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증상,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당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더니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증상이 거의 없어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병이 꽤나 진행된 후에야 복통, 등 통증, 황달 같은 증상이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미 말기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는 췌장 외에도 조용한 장기라 불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폐와 신장, 간이 대표적인데 이 장기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기 증상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은 췌장암이 생기면 아주 작고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대변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엔 꼭 한번 화장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췌장암의 초기 증상 3가지와 췌장을 살리고 건강하게 지켜줄 음식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췌장이 위험에 빠졌을 때 보내는 구조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선수, 그리고 국민 배우 김영애.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췌장암이라는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들은 이 무서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은 모든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췌장은 명치 아래쪽, 복부 깊숙한 곳, 우리가 손으로 짚어볼 수 없는 몸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습니다. 갈비뼈와 위장을 모두 젖혀야 겨우 일부가 보일 정도죠. 이렇게 깊숙한 곳에 있어서 복부 초음파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포 조직 검사를 하면 볼 수 있지만 그건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말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40세 이전에 한 번쯤 복부 CT를 찍어보라고요. 그렇다면 췌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정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도 잘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췌장암 전조 증상 3가지. 지금부터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췌장암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은 기름기 떠다니는 지방변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변기 물 위로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또는 변 속에 하얀 덩어리, 회색빛 찌꺼기가 섞여 있지는 않았나요? 이런 현상을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채 변으로 나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전날 기름진 음식 먹어서 그런가? 과음해서 그런가? 하며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방변은 췌장암에 아주 희귀하지만 결정적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무시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기름기 뜨는 변, 흰색이나 회색 변을 보셨다면 즉시 병원에서 복부 CT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비를 아끼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연한 노란빛을 띠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짙은 갈색, 간장색처럼 변했다면 이건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 옆에는 담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췌장이 부으면 이 담관을 눌러버리게 되고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담즙 속 색소인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짙은 갈색 소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59%가 이런 갈색 소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소변색이 진해지고 거품이 많거나 냄새가 심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변기 속의 경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설명하기 힘든 소화불량입니다. 뭘 먹어도 체한 것 같고 명치가 눌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속이 계속 더부룩하다. 혹시 이런 증상이 며칠 몇 주씩 지속된다면 췌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워낙 흔해서 대부분 위나 장 때문이라 생각하고 넘기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신호,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 자체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들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명치에 강한 찌르는 듯한 통증, 등 쪽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 눈의 황달,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미 췌장암이 꽤나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췌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살리는 음식 3가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췌장 기능을 보전하여 장기적으로 췌장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고 특별한 준비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민의 채소입니다. 하지만 췌장의 수호자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출혈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2가지는 단순히 위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루테올린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췌장암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의 뉴트릭스 연구팀이 8년간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췌장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배추는 저렴하고 손쉽게 요리할 수 있으며 국이나 볶음, 생채 등 어떤 방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식탁에 올리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음식,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겨울철이면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지만 단순한 나물 그 이상입니다. 췌장을 지키는 항암 성분 플라보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이 플라보놀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오래 데치면 플라보놀 성분이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 무침으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췌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3번째 음식, 빨간 포도입니다. 마지막은 과일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췌장을 지키는 항암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껍질이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은 췌장암 세포의 증식과 단백질 생성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췌장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직접 노출시킨 결과 암세포의 활동이 현저히 둔화되고 단백질 생산이 억제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포도 껍질 속 성분이 췌장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포도는 껍질에 영양이 가장 많이 들어 있으므로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도 한 송이로 췌장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운 실천일까요? 여기까지가 죽어가던 췌장을 살리고 건강하게 지키는 3가지 대표 음식입니다. 췌장암을 억제하는 채소, 양배추,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는 채소, 시금치,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과일, 빨간 포도. 이 3가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더라도 매일 식탁에 조금씩 올리는 습관만으로도 췌장은 분명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췌장암. 이런 증상이 보이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췌장암 검진과 진단. 왜 이렇게 어려울까? 췌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척추와 가까운 등 쪽에 숨어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나 내시경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암이 꽤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췌장암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초기에는 거의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것. 몸이 괜찮은 줄 알고 넘기다가 3기 이상으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암이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퍼졌을 가능성도 크죠.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암이 머리에 생기면 담관이 막히며 황달이 나타나 비교적 빨리 발견되기도 합니다. 반면 몸통이나 꼬리에 생긴 암은 거의 증상이 없어 덩어리가 커질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어떻게 조기에 찾을 수 있을까요? 복부 CT, 특히 조형 증강 CT가 가장 정확합니다. CT는 췌장의 전체 구조와 주변 장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년 찍기에는 비용이나 방사선 노출이 부담이 되죠.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간편하지만 장기들이 가스나 내장 지방에 가려 췌장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거나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초음파로는 췌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CT 검사가 권장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에 한 번쯤 CT를 찍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결과가 깨끗하게 나온다면 그 이후엔 2에서 3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병행해도 충분합니다. 췌장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검진하세요. 췌장암은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 그리고 다음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 잦은 음주, 지방 위주 식습관을 가진 경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환자. 이런 분들은 특히 정기적인 CT 검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췌장암의 가장 흔한 환경적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췌장암 발생 위험이 최대 2배에서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증상보다 더 먼저 오는 숨어있는 신호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들은 진단 2에서 3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미세한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 복부 통증이나 등 쪽 통증, 기존 당뇨병의 악화 또는 새로 생긴 당뇨. 이런 변화는 췌장이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체중 변화나 식욕 저하가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췌장 이상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 날개뼈 아래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생각하지 말고 췌장 질환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형외과를 먼저 찾았다가 뒤늦게 췌장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췌장이라는 기관은요,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병이 자꾸만 깊어져요. 그래서 진단조차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부 CT 촬영입니다. 췌장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 꼭 검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담배 많이 피우신 분, 술 자주 드시는 분,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가족 중에 췌장암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
이 5가지 중에 해당되시면 한 번쯤은 꼭 CT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어요. 살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혈당이 이유 없이 확 올라간다면 췌장이 슬슬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 통증, 기름 뜨는 변이나 색깔이 이상한 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췌장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들을 미리 챙겨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CT를 찍는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아 췌장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암은 돌연 변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변이하여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암에 걸려 억울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늘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지만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타고난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술과 담배를 즐기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매일 먹으면 췌장암 발생률이 50% 증가합니다.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음식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음식, 그 습관 하나로 췌장암 발생 위험률이 무려 5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췌장암 유발 식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과당입니다. 혹시 예전에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췌장염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당은 과일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당분입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이라는 의미로 과당이라 부르죠.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이고, 탄수화물이 여러 형태로 결합된 것이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과당은 흡수가 빠르고 우리 몸에서 즉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일 섭취로 인한 과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 등 유익한 성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과당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합성 과당, 특히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액상 과당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액상 과당은 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가공식품, 과자, 드레싱류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 과당이 왜 나쁘냐고요? 첫째, 과당은 포만감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느낌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결과 살이 찌고 성인병과 당뇨,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과당은 몸속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 혈당 조절 호르몬과 식욕 조절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몸은 더욱 더 과당을 원하고 점점 중독처럼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당은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과 세포에 달라붙어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막으며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과 암의 발병률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 나쁜 과당이 어떻게 췌장암까지 유발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암세포가 과당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버그 효과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르부르크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1920년대 독일의 의사 오토 하일리히 바르부르크가 발견한 것으로 암세포의 대사작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보통 정상세포는 산소가 충분할 때 포도당을 산화시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고효율로 생산합니다. 즉, 산소가 충분하면 포도당 1분자로 38개의 ATP, 즉 에너지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다릅니다. 산소가 충분한데도 굳이 젖산 발효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방식은 효율이 겨우 5%, 즉 EATP밖에 만들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증식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빠르게 혐기성 대사, 즉 산소 없이도 작동하는 대사 시스템으로 적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와버그 효과, 암세포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당이 왜 췌장암을 유발하는지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와버그 효과 기억하시죠? 암세포가 젖산 발효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당은 바로 이 와버그 효과를 더 강하게 촉진시키는 연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제 의학 논문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당이 암세포에 흡수되어 대사되면 그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요산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기능, 즉 산화적 인산화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 막히고 자연스럽게 젖산 발효, 즉 와버그 효과 방식으로 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과당은 세포 내에서 6탄당을 5탄당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트랜스케톨라아제라는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 효소는 핵산을 빠르게 합성하는 대사 경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요약하자면 과당은 암세포의 증식을 돕는 대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암세포의 생존 전략인 와버그 효과를 과당이 뒤에서 밀어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과당이 어떤 암에서 특히 위험한지를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과당은 GLUT사라는 수송체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GLUT사가 특히 많이 존재하는 장기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곳이 바로 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당이 들어오면 췌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암세포의 대사작용이 이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미국 여성 8,800명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180명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탕, 포도당, 탄수화물, 과당 섭취량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설탕이나 일반 탄수화물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과당 섭취가 많고 과체중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 발생률이 무려 53%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과당이 췌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죠. 췌장암을 유발하는 대표 음식 3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당이 많은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들을 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음식이나 식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단어가 보이면 과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과당, 액상과당, 옥수수 전분 추출물. 이 성분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지만 의외로 우유맛 탄산음료 같은 제품에 과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 주스, 특히 가공된 주스입니다. 직접 착즙한 신선한 오렌지 주스는 문제가 없지만
액기스를 희석하고 단맛을 더하기 위해 액상과당을 첨가한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이 음료에도 대부분 무수결정 과당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하는 과자, 초콜릿바, 시리얼류에도 숨어있는 과당이 많습니다. 구매 전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과일에도 과당이 많은데, 그럼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일의 과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과일에는 과당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항산화 물질,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일 속 과당도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과일은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적당량, 과하지 않게 드시는 과일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자연 속 과당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낸 합성된 액상 과당, 첨가된 과당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췌장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건 과당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나 결정과당처럼 정제된 형태로 섭취되는 과당이 문제죠. 물론 과당은 단기간, 소량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몸 안에 쌓인 당독소와 염증이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결국엔 만성적인 염증, 심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즘 식품업계에서는 과당의 해로움이 알려지면서 액상과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드링크류 제품이나 가공식품에 눈에 띄지 않게 과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료들, 탄산음료, 과일맛 드링크, 에너지 음료, 시리얼, 과자류 등을 가능한 한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당, 설탕, 흰 밀가루 같은 고혈당 탄수화물도 과하게 섭취하면 췌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암세포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단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식단이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특히 기름지고 단 음식에 편중된 식습관은 췌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쓰게 만들고, 단 음식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꾸 자극하게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췌장암의 대표적인 간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 알코올입니다. 술을 장기간 마시면 췌장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 환자 5명 중 1명은 실제로 췌장암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단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그리고 술 끊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췌장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예방 원칙이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당분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이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결국 이 인슐린 자체가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제당을 줄이고 식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설탕 대신 과일로 단맛을 내기, 흰 밀가루 대신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 선택하기,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로 갈증 해소하기, 기름진 음식보다는 쪄서 먹거나 데친 음식 위주로 식단 바꾸기. 이런 작은 실천이 당신의 췌장을 살리고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췌장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당과 그에 따른 대사작용,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췌장을 아끼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실천해 보세요. 췌장은 말이 없는 장기이지만 당신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변, 짙은 소변, 답답한 명치, 이 모든 것은 췌장이 보낸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췌장을 살리는 3가지 음식 기억하셨나요? 췌장암 세포 형성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 양배추, 염증을 줄이고 발병 위험을 낮추는 녹색 명약, 시금치, 암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항산화 폭탄, 빨간 포도. 이 3가지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장을 보러 가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췌장을 위한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제 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변의 색, 소변의 농도, 소화 상태. 5초만 보면 됩니다. 5초가 당신의 5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히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실천이 당신을 췌장암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단 음식과 술을 줄이기, 복부 CT, 초음파 등 정기 검진.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췌장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초음파와 복부 CT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안도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이라는 것을요. 혹시라도 몸이 이상하다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췌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선입니다. 건강한 하루의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